앞에서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연습을 해봤다면 이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. 자, 이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된 유형을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겠다. 이렇게 감을 잡는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은데요.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고 나면은 되려 저한테 막 역정을 내더라고요. 아니, 뭐예요? 막 이런 식으로. 본인들이 문제를 못 풀었는데 왜 화는 선생님한테 내는 걸까요? 자, 왜 오른쪽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허무해 했는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. 자, 그러면 일단 이 왼쪽 모양의 둘레부터 구해 보려고 하는데요. 그러면 아이들이 일단은 이렇게 곡선 부분은 잘 찾아요. 이렇게 곡선을 구해줘야 한다.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 친구들이 이 곡선 부분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런데 포인트는 색칠한 부분이잖아요. 색칠한 부분은요, 이 전체이고요. 지금 색칠한 부분에서 이 직선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. 결국에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이렇게 표시한 곡선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직선 부분 이렇게 총 세 군데의 길이를 구해줘야 하는데요.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대충 이제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. 그려지지 않는다면은 이제 연습을 더 해보셔야겠죠. 이 곡선 부분을 떼어내서 다시 모양을 완성했을 때 무슨 모양이 완성될지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된다는 뜻이에요. 제가 이 곡선 부분을 떼어내도록 할게요. 자, 이 상태에서 얘를 살짝 이렇게 펴주면은 어때요? 무슨 모양이 완성됐죠? 바로 원의 반. 그렇다면은 원주, 전체 원주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원주의 반을 구하면 되는데 끝나면 안 되고 아까 우리 이 색칠한 부분에서 아래 이 직선 부분도 포함이 된다고 했잖아요. 따라서 원주의 반 플러스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가로 한 개 이렇게 두 개의 길이를 더해줘야 된다는 뜻이겠죠? 이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를 20cm, 그 다음에 세로 길이를 10cm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둘레는 전체 원의 둘레, 즉 원주를 계산을 해주려면은 지름 곱하기 원주율을 해주면 된다고 했죠?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반지름이잖아요. 그러니까 반지름이 두 개 모인 게 지름이니까 결국에 지름의 길이는 20cm가 되겠네요. 그러면은 20 곱하기 원주율 3.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가 구한 이 20 곱하기 3은요. 그러니까 전체 원의 둘레예요. 근데 우리는 그 절반만 구해야 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한다. 여기서 또 끝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구해준 부분은 바로 이 곡선 부분. 그 다음에 여기 직선 부분 빠뜨리면 안 된다고 했죠.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가로 20도 추가해줘야 한다. 자, 그러면 50cm. 자, 이제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요. 지금 이렇게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에요. 그러면 이 검정색으로 표시된 부분의 넓이를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고요. 일단은 이 전체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? 직사각형이잖아요. 그러니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이제 이 두 모양을 합친 이 넓이를 빼주면 결국 검은색 부분의 넓이인데 자, 이 노란색 두 부분을 제가 한번 다시 모아서 새로운 모양으로 바꿔 보겠습니다. 자, 얘를 이렇게 돌리고 돌려서 짜잔. 네, 어때요, 여러분? 아까 둘레 구할 때도 반원이 완성됐잖아요. 넓이도 마찬가지로
아까 그 흰색 부분을 돌려서 새로운 모양으로 변신을 시키면 반원이 만들어진단 말이죠. 그러면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반원의 넓이를 빼주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겠죠? 하는 전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계산해 줘야 되죠.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. 그러면 20 곱하기 10에다가 그 다음에 원의 넓이는요. 반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죠. 자, 그러면 반지름은 이제 20의 절반 10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길이가 결국에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이제 식으로 정리해보면 원주율 3 곱하기 반지름 10 곱하기 10 여기에다가 우리가 구한 이 원의 넓이는 이 완벽한 하나의 원의 넓이인데 우리는 그 중에 그 반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기 2를 해줘야 돼요. 자, 여기 이제 빼기가 중간에 들어가 줘야겠죠?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원의 넓이, 그러니까 반원의 넓이죠? 빼줘야 하니까 그러면 200 빼기 150 해서 50 제곱센티미터. 자, 그 다음에 오른쪽 도형의 둘레를 계산을 해줄 건데요. 항상 둘레 구하기 전에 내가 어떤 부분에 둘레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라고 했잖아요. 자, 일단은 이렇게 반원, 이 부분은 확실히 둘레에 해당하죠. 그 다음에 바로 이 부분 있죠. 이렇게 일단 이 반원에다가 그 다음에 이 두 곡선 부분을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 두 곡선을 제가 이렇게 뜯어낼게요. 제가 이렇게 두 곡선을 해체한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변형해 보겠습니다. 오, 그러면은 무슨 모양이 완성되죠? 반원이 완성되죠. 자, 그러면 잠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반원을 뜯어낼게요.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두 곡선 부분을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. 짜자잔! 어때요, 여러분? 완벽한 원이 완성이 됐죠? 즉, 아까 그 그림에서 색칠한 부분의 둘레를 구하라는 것은 결국에 이 원 줄을 구하면 된다는 거겠죠? 자, 둘레 계산해 볼까요? 우리 아까 확인했다시피 색칠한 부분의 둘레는 원주를 구해주면 되죠. 자, 그러면 원주는 지름 곱하기 3인데요. 이 지름은 결국에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12 곱하기 그다음에 원주율 3을 해주면 되겠죠. 그럼 36cm 이렇게 간단하게 둘레를 구할 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화를 했던 이 넓이 구하는 부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계산을 하셨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많이 하시냐면요.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반원의 넓이를 먼저 구해요.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 원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서 이 반원의 넓이를 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이 색칠한 부분 어디서 많이 봤죠? 바로 여기에 이 문제 있었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풀고 나서 이 문제를 풀어서인지 이것과 동일하게 조금 복잡한 방법으로 여기 넓이를 구하더라고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몇 단계를 걸쳐서 힘들게 넓이를 계산을 하기는 했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제가 훨씬 간단하게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 여기 주어진 이 반원을요.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그럼 이렇게 두 조각이 생기겠죠? 그래서 이 조각을요. 여기 이 흰색 빈 부분으로 이사를 시키려고 하거든요.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거예요. 여기 있던 이 조각을요. 여기로 이렇게 이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랫부분에 남은 나머지 이 부분을요. 여기 또 빈 부분으로 이렇게 이사를 시키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여기는 이쪽으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사라지게 되고 우리는 결국에 어느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? 그쵸? 바로 이 부분. 결국에 이 모양은 무슨 모양이죠?
직사각형이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빈 부분으로 여기 있던 원의 일부를 이사를 시키면은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해주면은 결국에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렇게 고생을 해서 답을 찾았는데 심지어는 틀려요. 왜냐하면 과정이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계산 실수를 꼭 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직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된다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저한테 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. 자, 어쨌든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직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하니까 7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죠? 그러면 84 제곱센티미터.